안녕하세요. 도비라고 합니다. 색상 모드부터 픽셀 화소 해상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니 컴퓨터가 너무 재미있어요. 빨리 포토샵 프로그램도 배워보고 싶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새 문서를 만드는 방법과 포토샵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도 계속 버전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포토샵 CC 2019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 혹시 여러분과 화면이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포토샵 버전에 따라 화면 구성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버전이 다르더라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좌측 메뉴를 보시면 새로 만들기와 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새로운 빈 문서를 열고자 할 때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 또는 사진 이미지를 열고자 할 때는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CC 버전의 경우는 사용자가 진행하려는 작업의 성격에 맞게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상단에 메뉴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 작업을 할 것인지 또는 인쇄물 작업을 할 것인지,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것인지, 웹용 작업을 할 것인지, 모바일 디자인 작업을 할 것인지, 영화 및 비디오 작업을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메뉴가 상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인쇄용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인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종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아래 나열돼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4 용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CS6, CS4, CS2와 같은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창이 열리면 사전 설정을 국제 용지로 맞추시고 A4 용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버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4 용지의 폭과 높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위 설정은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신 단위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밀리미터로 맞춰져 있습니다만 센티미터와 같은 다른 단위를 원하신다면 단위를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상적으로 인쇄물의 작업이라면 단위를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맞춰놓고 진행하시면 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웹용 이미지 작업을 하시게 될 경우는 단위를 픽셀로 맞추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볼 때는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밀리미터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4 용지 사이즈인 폭은 210mm로 표시가 되고요. 높이는 297mm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옆에 종이의 방향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A4 용지를 세로로 작업을 할 것인지 가로로 작업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상도는 인쇄용 해상도인 3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해상도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색상 모드가 RGB로 맞춰져 있네요. 색상 모드는 인쇄용 해상도인 CMYK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 웹용 이미지 작업이라면 RGB, 인쇄용 이미지 작업이라면 CMYK로 맞추는 것, 역시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 내용은 흰색, 말 그대로 흰색 종이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CS 버전의 경우는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4 용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포토샵에서 새 문서를 만드는 방법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번에는 웹용 이미지를 작업한다고 가정하고 빈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열린 A4 용지를 닫아 볼 텐데요. 우측 상단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열려져 있는 종이만 닫고자 할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제목 없음 옆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닫아 주셔야 현재 열려 있는 종이만 닫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A4 용지가 닫혀졌죠. 웹용 이미지 작업 역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에 따라 작업물의 크기가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이미지를 올릴 것인지 또는 사진 관련 사이트에 사진을 전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시면서 영상에 삽입될 이미지를 올릴 것인지 이처럼 웹이라는 것도 종이의 사이즈처럼 워낙 다채롭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크기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 편집을 공부하시게 될 것을 대비해서 촬영하시는 영상에 맞는 이미지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유튜브 영상용으로 사용할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영화 및 비디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다양한 영상 규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HDTV 1080 픽셀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폭은 1920 픽셀, 높이는 1080 픽셀로 표시되어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포토샵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설정을 직접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픽셀이고요. 해상도는 인터넷 해상도인 72입니다.
색상 모드는 RGB로 맞춰져 있어야겠죠. 배경 내용은 흰색. 자, 그러면 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규격에 새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하시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가져가서 삽입하시면 이미지 삽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쇄용 새 문서와 영상용 새 문서를 만드는 방법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포토샵의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습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패널은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닫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웹 서비스인데요. 어도비에서 출시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작업한 디자인 소스 작업물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웹에 올려놓고 포토샵 라이브러리에서 액세스하게 만든 기능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나와 있으면 작업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닫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CC 버전부터 등장한 기능이기 때문에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패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도비 제품군이 CC 버전으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의 화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 선택, 필터, 3D, 보기, 창, 도움말이라고 하는 메뉴 표시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옵션 바라고 하는 줄이 있고요. 좌측에는 도구 상자가 세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우측에 있는 패널이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패널은 총 3가지 묶음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색상, 색상 견본 한 묶음, 속성, 조정 한 묶음, 레이어, 채널, 패스 한 묶음, 이렇게 총 3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기에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어떤 기능들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포토샵 화면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놓여진 도구 상자와 우측에 놓여진 패널들은 각각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각각의 패널을 닫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이 익숙해지시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패널은 닫고 자주 사용하시는 패널들만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문제는 초보자들의 경우에 실수로 패널을 닫거나 패널의 위치를 나도 모르게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구 상자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좌측 도구 상자 상단에 아주 작은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해 볼 텐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한 줄로 나열되어 있었던 도구 상자가 2줄로 표기가 바뀌게 되죠. 과거 포토샵 버전이 이렇게 2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포토샵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 밑에는 아주 작은 점선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도구 상자가 분리되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옮겨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패널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색상 견본 패널에 색상이라고 써 있는 글자 부분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패널이 빠져나와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상 견본 패널도 같은 방법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색상 견본 글씨 부분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제일 위에 있던 묶음 두 개의 패널이 빠져나오니 그 밑에 있던 속성 패널이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성 조정 패널을 묶음체에 옮겨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묶음체에 옮기실 때는 속성 조정 글씨 옆에 있는 빈 회색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묶음체 옮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속성과 조정 패널이 이동되니 레이어 채널 패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패널을 축소를 시켜 보겠습니다. 레이어 채널 패스 위에 있는 오른쪽을 향하는 아주 작은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또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패널이 축소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확대가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옮겨놨던 패널들을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해서 옮기시면 되는데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처럼 파란색으로 영역이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속성 조정 패널을 원위치로 옮길 때 레이어 채널 패스에 큰 박스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레이어 채널 패스 안에 삽입이 되는 것이고요. 위에 파란색으로 줄 모양으로 표시가 된 상태에서 손을 떼셔야 이와 같이 레이어 채널 패스 윗부분의 패널이 아까와 같이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이번엔 색상 견본 패널도 원상태로 다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자, 속성 조정 위에 파란색 줄이 만들어졌을 때 손을 떼시게 되면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옮겨지겠죠. 역시 색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색상 견본 안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패널들을 다시 옮겨 봤습니다. 도구 상자도 한번 원위치로 옮겨 볼 텐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한 줄로도 바꿔줘야겠죠. 왼쪽 상단에 있는 아주 작은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 줄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상복구하는 일이 초보자분들께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익숙치 않은 패널들의 위치도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상단
메뉴 표시줄에 창이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창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 영역을 클릭하시고 필수 재설정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패널의 위치는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이 패널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창의 작업 영역에 필수 재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포토샵의 화면 구성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것은 어느 버전에 상관없이 다 동일합니다. 패널과 도구 상자가 없어졌거나 흐트러졌다면 언제라도 창의 작업 영역 메뉴를 클릭하시고 필수 재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화면이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쇄용 A4 용지 만들기와 유튜브 영상 편집용 빈 문서 만들기 그리고 포토샵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